부천 태권도 가족 여러분, 지난 그 시간에 방송해드렸던 그 개체 논쟁의 얘기를 잘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논쟁의 이야기도 아마 재밌는 얘기로 저희들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관심에서 감사드리고 상당한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체 측정, 이게 옳다, 또 아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결정보다는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나 역사는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로 큰 사범님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희 사범님 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얼굴이 더 고와지시고 예뻐지셨다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성진 기자, 아주 지난번 그 맨체스터 세계대회에 가서 얘기 중에 직접 그 통화로 했던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감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 태권도 전문 기자 박성진 기자와 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구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태권도 보호구, 보호대, 크게 나누어서는 낭심보호대, 삿보대, 낭심보호대, 또 뭐 영어로 그로잉 가드, 또 그 우리 호남 버전으로는 그 거시기 마개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태권도는 종주국 태권도 시절에는 전부 그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또 뭐 머리 보호대, 또 가슴 보호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용부의 변천사를 얘기하면서 또 재밌는 태권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우선 그 삿보대, 낭심 보호대, 또 헤드기어, 머리 보호대부터 우리 김용희 사모님 좀 문을 열어 출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60년대 그 태수도 협회로 시작해서 그 태권도 협회로 바뀐 이후도 사실은 낭심보호대는 우리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하다가 낭심 가격에 따라서 그 문제가 여러 번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복싱, 아마복싱이 쓰는 그 보호대가 있어요. 투박한 거. 네, 투박한 거. 그걸로 이제 갖다 쓰기 시작을 하면서 몇몇 지도자들하고 그 당시에 대가상사, 우리 김일상 씨가 하시던 그 대가상사에서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복싱은 그 다리 기술이 없잖아요. 손만 가지고 하는데 투박해도 되지만 태권도는 발을 주무기로 쓰다가 보니까 투박한 건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현실적인 보호대를 만들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보호대를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낭심보호대, 이게 굉장히 지금은 남녀가 다 쓰지요. 처음에는 남자 선수들만 보호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여자 선수에게도 필요한 가치를 느껴서 여자 선수들도 쓰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말이죠. 그 지금은 뭐 그 보호대를, 삿보대를, 그 낭심보호대를 그 도복 그 안에다가 착용을 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바깥에다 착용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지금 아까에는 복싱 그에서 쓰는 그 자기네들 연습용 쓰는 거 도복 위에다 그것도 검정색이었어요 또.
네. 그걸 갖다가 모양이 좀 모양도 그렇고 검정색인데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이상했겠네요. 네. 너무 보기가 아주 흉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한 70년대 말경에 그 지금은 뭐 그 회사가 뭐 없어져도 한참 없어졌는데 법무사라는 곳에서 하얀색으로 태권도 협회 마크를 하나 이렇게 집어여 가지고 공인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역시 바깥에다가 이렇게 착용하는 건데 그렇죠. 모양이 그래도 좀 나쁘질 않았어요. 색깔이 같아서. 같아서 나쁘질 않았고 그랬는데 참 그 지금 같으면 참 웃기고 꼴불견 같은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고 네. 오늘은 보기도 좋잖아요. 도복 속에 입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머리 보호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헤드기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참 그 선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역시 태권도 고단자셨던 그 김일상 선생께서 헤드기어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얀색이었어요. 그게 아마 그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 첫 할 때 네, 보면 옛날 경기는 하얀 그 헤드기어를 써서 그래서 좀 보기가 나쁘질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업성에 조금 가미가 돼서 청홍으로 이렇게 헤드기어가 또 나오게 됐죠. 그 뭐 우리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이어가 보실까요? 아시안 게임 때는 그 아까 이야기하신 하얀 머리 보호대를 사용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상업성 이유로 청홍을 이렇게 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상업성. 그 이제 상업성이라는 게 무슨 왜냐하면 말씀이신지. 흰 그 하얀 걸 하게 되면 뭐 한 사람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누구든지 사용을 가능한데 청홍으로 해야만 2개씩은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얀색이라도 둘이 하는 거니까 2개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 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선 내가? 네, 기준을 했을 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색만 사면 되는데 예. 청홍 2개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청이 될 수도 있고 홍이 될 수도 예.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얀 거 같으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선수 하나가 2개를 가져야 되니까 그게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배가 더 요즘 말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상업성이 가미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물론 이제 그러면서 변하고 또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헤드기어의 뭐 얘기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이거는 없기는 하고 지금 상업성이 가미됐다는 얘기가 되지만 호구의 변천사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용구의 변천사로 오면서 전자후구 참 경기가 재미없어졌다. 어쩔 수 없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범님은 이거 전자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재래호구라고 할까 일반 호구라고 일반 할까요? 호구죠. 네. 그 시대의 지도자로도 하고 직접 선수로도 뛰고 그래서 그러는지 전자호구가 생긴 이후에 참 시합이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진감에서 상당히 그 최화된 것 같은 느낌이 가거든요. 옛날에는 한 방씩 정말 대포 소리 나게끔 일명 대포 소리라고 하는데 예, 바드차기나 주먹 찌르기도 굉장히 그 매섭게 강했고, 예, 강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일명 뭐 발펜싱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스치기만 해도 막 점수가 몇 점씩 튀고 문지르기. 예 문지르기 예. 그러다가 보니까 참 재미가 없고 지금 뭐 방송은 많이 나옵니다만 태권도가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봐요. 아무리 방송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질 않는데.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기자는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행사 아버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전자호구가 왜 도입이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호구 없이 일반 호구로 또는 뭐 아예 무슨 뭐 UFC처럼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싸움하는 것이 뭐 사부님
운동하실 때처럼 그게 이제 어떤 이 무도 격투 스포츠 본질일 텐데 지금 뭐 호구도 지나서 이제 전자하고 게임처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전자하고가 도입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심판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판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포 소리가 났는데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아마 사모님도 홍 사모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랬을 때 경기장이 어땠습니까? 경기장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경우라 가지고 우리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인들의 힘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면은 제일 좋았겠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기계에다가 이 판정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심판이 판정해야 될 일을 기계에다 맡겼다. 그렇죠. 예. 재미없는 경기가 됐다. 심판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 야구 같은 경우를 보는데 주심이 스트라이크 뭐 볼 선언하는 그 사인 그것도 그 보는 느낌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정말 심판의 공정성을 내세워서 냉정한 편파가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일반 호구로 사용을 했을 때로 간다면 참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자호구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가 됐죠. 10년이 넘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일반 호구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꼭 일반 호구로 와야 한다는 건 아니고 전자 호구를 사용하되 이 소위 스쳐서 지나가는 것도 점수가 나오고 뭐 발펜싱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어질 정도로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점수가 주어진다면 지금 전자 호구 좋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태권도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제 반자동 방식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호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득점을 하되 득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뭐 이상한 발차기라든지 뭐 스친 것 같은 발차기에 의한 득점 같은 것들은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들 판정이 문제일 거예요. 뭐 엊그저께 얼마 전에 있었던 맨체스터 세계대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감점 문제였습니다. 경고죠. 과거의 경고. 감점으로 심판들이 이 경기에 큰 영향을 행사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또 있었는데 그 심판들에 대한 뭐 판정의 공정성은 정말 기본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근간에 그 태권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심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저거 뭐 혹시 뭐 하고 왜 저기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 영상 판독 두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대표 소리 나게 맞은 거 가지고 영상 판독 두르는 건 못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스치기만 해도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영상 판독 요청이 돼가지고 아무리 봐도 스쳐 지나가는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보기에도 좀 모양이 안 좋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점수를 주는 거라고 보면 전자호구 사용하면서도 그 효율 가치를 높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간혹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대포 소리가 나오는데 주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감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홍 사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심판들의 재량이 좀 개입이 된다면 하겠죠. 이게 전자호구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났는데 점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제법 크게 났는데도 이 기계가 보기에는 이 데미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측정치가 이제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계의 의견입니다. 기계의 의견. 그렇죠. 기계의 의견은 기계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기계는 소리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측정치를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귀가 없습니다. 기계는.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나도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계도 의견을 얘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기계가 귀를 좀 달아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득점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 득점이 많이 나오는 거. 그전에는 뭐, 한 점, 두 점 갖고도 경기, 그렇죠. 그전에는 그 결정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 근간에는 뭐, 핸드볼 그 스코어가 나온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옛날보다 발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스치기만 해도 점수가 주니까. 근데 그 스치는 그 높이를 가지고 가격을 한다면 KO율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 보호대를 했더라도. 네네. 그렇다고 보면 기술 개발에 좀 더 파워가 생겨서 KO도 나와야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복싱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유도는 한판, 복싱이면 KO 같은 게 나와야 이 사람들, 이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좀 짜릿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태권도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KO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점수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차기, 운동 방식도 마찬가지죠. 발차기가 사부님 아까도 말씀하셨던 정말 일격필살로 한 번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게 목표가 아니고 계속 부지런하게 발차기를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쌓아서 이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메달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때문에 보는 그 시청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재미없어서 안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더 많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좋은 의견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팽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만큼 발이 높은 것까지는 좋은데 좀 가격 파워가 좀 세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KO도 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구경거리도 많이 생기고 이 스쳐서 점수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가격이 됐다고 한다면 고개가 제껴진다든지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하고 응원하면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반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펜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펜싱, 사실 발펜싱이라는 말은 이제 좀 펜싱을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좀 비하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펜싱이라는 스포츠를 놓고 본다면요, 펜싱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재미 있으십니까? 재미 있다 볼 수도 있고 없다 볼 수도 있는데, 펜싱을 보면 점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람이 모릅니다. 네. 기계가 룰을 모르면 룰을 모르면 재미없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룰을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유도도 마찬가지고 레슬링도 마찬가지인데 유도도 마찬가지로 재미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도를 봤을 때 올림픽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잡고만 있고 이렇게 한 판이 안 나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도 재미없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다 재미없다 문제는 사실 태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권도가 재미없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재미있다, 재미없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면도 있고 그 스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권도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이제 전자호구를 사용하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스타가 나올 정도로 좀 발전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손흥민을 놓고 배구에서 김연경이를 놓고 그 종목에서 그 선수를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문대성 선수가 그리스에서 KO 시키는 장면 같은 거 그건 뭐 여러 차례 나오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얼굴 공격이 그렇죠. 좀 파워 있게 운영이 되면 얼마든지 태권도 인기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좀 더 좀 변화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스타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뭐 이대현 같은 선수도 있고 얼마 전에 먼체스터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20살
배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득점을 40점을 냈어요. 그렇군요. 굉장한 공격력을 자랑했던 선수입니다. 계속 작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붙여가지고 40점 이상을 냈는데 40점 맞차기가 계속 뭐 머리 차고 몸통 차고 뭐 이런 맞차기를 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 지금의 재미없어 보이고 전자구의 룰인 태권도 경기에서도 선수들에 따라서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선수를 우리는 스타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태권도를 재미있게 만들고 즐겁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은 또 특히 올림픽 같은 데서도 많은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태권도의 경기 룰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지켜볼 수 있는,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빌어보고 마음을 한번 합쳐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내년 올림픽은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유사 종목 가라데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참으로 다른 때보다도 더 걱정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라데를 보는 시각과 또 태권도를 보는 시각이 어떨지가 상당히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태권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좋은 경기로 다가갈 수 있느냐를 한번 관심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태권도의 변천사 중에 태권도 용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셨는지요? 더 태권도를 위한 좋은 얘기를 가지고 찾아가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리고 늘 태권도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용희 큰 사범님 그리고 태권도 전문 기자 박성진 기자와 만드는 재미있는 태권도 이야기로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기장 코트 배정이라든가 경기장에 관한 얘기로 또 다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갈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올림픽 태권도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과 태권도의 사랑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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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